자, 23살 여성이 안타깝게 강남역에서 희생을 당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성대결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와중에 오늘 그 경찰에서 이 범인에 대한 심리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먼저 심리 분석 결과를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1년 이상 한 번도 씻지 않는 등 문제 증상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이제 노숙 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자기 관리 기능이 손상되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별과 관계없이 어떤 불특정한 누군가가 내 욕을 하는 것이 들린다라는 환청과 피해망상 증세를 호소하였습니다. 여성이 자신을 음해하여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생각하였고, 자, 저 경찰의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1년 이상 안 씻고 지내고 자기보다 앞에 가는 여자는 자기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강 기자, 이 심리 분석 결과 어떻게 요약이 될까요? 초기에는 이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많았는데요. 경찰은 이제 피해망상에 의한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에 의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좀 단절돼 있고, 그다음에 대인기피 현상을 좀 보여가지고요. 네. 중학교 때부터 분열 증세를 보였는데 2008년에 그 조현병 진단을 받고 나서 네. 입원을 4차례 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올 1월에 그 입원 치료가 끝나고 약을 이제 끊기 시작하면서 증세가 악화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2년 전 소송 소속됐던 특정 집단에서 네. 여성들이 자신을 좀 사소한 문제로 좀 기분 나쁘게 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자기에게 좀 이런 영향들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이 자기가 출근할 때 앞서 자기가 가지 못하도록 네. 뒤늦게 이제 걸어간다. 이런 지각하게 식으로. 만들려고 여자들이 일부러 앞에 간다, 이렇게 얘기까지. 그렇죠. 그렇게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발언들을 해서 사실은 경찰이 여성 혐오보다는 말씀드린 정신분열 쪽으로 무게를 두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여상훈 변호사님, 네. 보통은 이렇게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가운데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사실 있잖아요. 네. 이러면 근데 우리 법에서 심신미약이다 뭐다 해가지고 감형을 해준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경우를 심신미약에 해야 될지 저는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범행 동기가 지금 그렇다는 건데요. 네. 지금 우리가 심신미약 이런 걸 감형해 주는 거는 어떤 우발적인 범죄 현장에서 자기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울증이라든가 충동 조절 장애라든가 더 강한 범죄로 나가는 거, 이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 같이 범죄 동기에서 이렇게 정신병적인 모습을 보이는 걸 이걸 감형해 준다면은 네. 만일 이 사람이 감형해 줘가지고 형을 또는 면제 또는 강경한다는데요. 네. 면제에 나왔을 때 또 다른 제2의 제3의 범죄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과연 맞는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요거는 범행 이런 동기로서는 감형을 해주지 말아야 된다. 네. 우리가 해줄 거는 우울증이라든가 충동 조절 장애로 그냥 한 대 때리고 말 것을 갖다가 그날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예. 어떤 범행을 한 경우, 이 경우 그러니까 이 정신병이라는 게 있죠. 예. 이 범행을 형을 감경해줘야 될지 더 엄하게 해야 될지 네.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이거는 형보다도 어떤 정신병 치료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게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감형한다는 건 오히려 좀 위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근데 이정현 기자, 여기 강남역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네. 여기 보니까 피해자의 어떤 희생이나 이런 사건의 본질하고는 관계없이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대결의 장이 돼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네. 포스트잇도 그렇죠. 잔뜩 붙고요. 네, 저게 지금 강남역에서 시작됐는데 그 신촌 대학로도 그렇고요. 대전, 대구, 다른 지역으로까지 이제 포스트잇 추모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주목할 것은 이게 이제 초반에도 나왔지만 여성 혐오다. 이제 페미사이드라고 하는데 네. 이게 여성을 혐오해서 하는 범죄다 이러면서 여성들이 발끈 일어나니까 그거에 맞서서 남성들도 그게 아니다 이러면서 여성 혐오 대 남성 혐오 이렇게 약간 양분화돼서 성별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 사건 자체가 여성 혐오냐를 떠나서 그만큼 여성 혐오라는 거에 대한 여성들의 어떤 분노, 숨어 있었던 어떤 그런 인식이 좀 폭발하는 계기가 돼서 이게 이렇게 키워드로 뽑아진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제 보면 그 추모의 글 중에 어떤 것들이 이렇게 비난성 여론이에요. 예를 들면
살려주세요의 여자를 여자로 쓰고 아니면 뭐 넌 살아있잖아, 살아남았잖아 이건 또 남자를 써갖고 여대 남에 이렇게 조금 이제 이분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남성들이 운영하는 그 사이트에서는 뭐 남자라서 죽은 천안함 용사들은 잊지 말아라 이러면서 화환을 천안함이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렇죠. 아무 사건이에요. 상관도 없는데 연결시켜서 보내는가 하면 또 어떤 사이트에서는 아 이거 포스트잇 다 떼고 화환도 부수고 그러면 1,000만 원을 주겠다 이런 글이 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누군가 포스트잇을 떼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또 보여지고 그거에 대해서 여성들이 다시 분노가 폭발되고 이런 악순환이 좀 이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뭐 우리가 민주국가니까 뭐 참을 수 있는데 이것이 폭력 사태로 드디어 번졌군요. 오늘 강남역 인근에서 폭력 사태가 있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세윤 기자, 지금 어떤 상황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강남역에서 이제 핑크색 코끼리 탈을 쓰고 네. 화이트보드를 든 남성이 네.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자. 육식동물이 나쁜 게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는 동물이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예. 그 여성 혐오 뭐 이쪽으로 몰아가지 말자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것이 이제 그 한 남성이 이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사이트인 일간 베스트 회원이 아니냐 예. 뭐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예. 결국에는 이게 폭행 시비로까지 번져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뭐 재기에 뭐 이런 발언들도 했는데 네. 재기에라는 게 이제 앞서 이제 고 성재기 씨 네. 돌아가신 고 성재기 씨처럼 예. 뭐 핑크색 코끼리 탈을 쓴 사람에게 죽어라 뭐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성 혐오 혹은 여성 혐오로 제기해란 뜻이 그러면은 죽어라 이 얘기인가요? 네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까지 예. 성재기처럼 죽어라 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렇게 이제 격한 발언이 오고 가고 또 폭행 시비도 이어지면서 사실상 강남역 추모 공간이 예. 남성 혐오, 여성 혐오 뭐 이런 어떤 성 대결 뭐 이쪽으로 좀 번져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이 영상들이 좀 SNS나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번지면서 추모객들이 너무 그 합리적인 발언을 하는 것까지 네. 이렇게 남성 혐오 혹은 여성 혐오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비난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최혜정 캐스터. 네. 이거 뭐 날씨 얘기는 아니지만 어떠세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사태가. 네, 이런 좀 추모 분위기 속에서 안타까운 이런 편가르기로 변질된 상황이 참 아쉬움이 크고요. 네. 또 본질이 흐려지지 않았으면 하고요. 또 제2, 제3의 가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좀 사회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사람 변호사님. 예. 이게 이제 사건이 주장을 넘어서 폭력 사태로 번지고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인 쟁점으로 비화할 것 같은 그런 우려가 드는데 말이죠. 예. 국회에서 차제에 이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심재철 의원이 네. 화장실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하자. 네. 지금 그 2004년 이전에 지어진 화장실은 그게 건물주가 임의로 예. 그 뭐 분리할 수도 있고 통합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네. 그 화장실 지금이라도 좀 분리하자는 건데 저는 그 화장실 분리 물론 그 일부 지금 이번에 강남역 사건 같은 경우에 대비책이 되지만은 네. 그보다는 지금 이게 뭐 화장실 외에서도 충분히 묻지마 살인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떤 그 정신병력자, 네. 특히 이런 여성 혐오자라든가 좀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어떤 국가에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사람 완전히 돌아다니는 흉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 돌아다니는 흉기를 놔두고 화장실만 분리한다고 이 사건이 해결될까. 네.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에서 마치 작년에 많이 일어났던 그 아동 학대 문제를 국가에서 지금 CCTV 등 많이 지금 그 방지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식으로 이 정신병력자들은 추적 관리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 가지만 제가 네. 말을 드리자면 다만 그 조현병, 그러니까 정신분열증 환자의 30%에서 40%는 일반 만성질환처럼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건이 너무 이렇게 좀 일반적인 편견이나 낙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것도 같이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는 공용 화장실도 좀 분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해보고요.